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자, 여러분, 적금 이자가 반토막 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소하시죠? 우리가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주식이 반토막 났다, 펀드가 반토막 났다,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적금 이자가 반토막 났다라는 얘기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요, 적금을 가입하는 순간 우리의 적금 이자는 이미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단, 우리가 모를 뿐이죠. 네. 자, 이걸 알아야 돼요. 네,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여기다 위에다 한번 써볼까요? 내가 목돈이 1,2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 1,200만 원을 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이율 높은 좋은 상품으로 가입을 해서 저축을 하려고 하시고 돈을 관리하려고 하시는데요. 적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4%입니다. 그리고요, 예금이 있죠. 예, 정기 예금. 얘는 이자가 3%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가입해야 될까요? 네, 적금은 4%고요. 예금 이자는 3%입니다. 우리는 뭘 가입해야 될까요? 네, 자, 이런 때 실제로 제 고객 정답은 이거거든요. 네, 일단 정답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금을 가입하는 게 잘하시는 건데,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만나뵀던 고객분이요, 장사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장사만 하셨지 운영만 하셨지 실제로 이런 동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셨던 거예요. 근데 은행 가셔가지고 뭐 좋은 이율 높은 거 뭐 좋은 거 없습니까? 추천해 주세요라고 말씀했더니 그쪽 이제 그 직원분께서 이제 당연히 뭐 적금인지 아셨나 봐요. 적금 이제 이게 제일 높습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분은 혼자서 그 목돈을 막 쪼갰대요. 12등분으로. 12등분 쪼개가지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니까 한 달에 얼마씩 해가지고 1년 지나면 얼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적금을 가입을 하신 거죠. 예. 자, 근데 왜 이게 그분이 잘못하신 건지, 왜 제가 예금 더 낮은 이자가 잘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를 좀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가 1월 달이고요. 이때가 12월입니다. 우리는 예를 하나 놓아보죠. 100만 원짜리 적금을 가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자는 4%짜리를 가입을 할 거고요. 만기는 1년입니다. 1년이 만기예요. 그러면 100만 원씩 12번 들어갈 테니까 원금이 1,200만 원 되죠. 거기에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1,200의 4%니까 48만 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1,248만 원이 만기에 내가 받는 원리금 합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왜 아닌지 볼게요. 1월 달에 100만 원이 은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돈은 쭉 시간이 지나서 12개월 동안 그 은행에 묶여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4% 이자인 4만 원을 이자로 받게 됩니다. 물론 내가 바로 받은 건 아니지만 내 계좌에 쌓여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둘째 달에 또 100만 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들어간 시점은 다르지만 끝나는 시점은 똑같죠. 그래서 얘는 11개월만 은행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얘한테 4%를 줄까요? 안 줄까요? 예, 당연히 안 주죠. 왜? 이 4%라는 거는 앞에 연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고객님, 저희 은행에 1년 동안 돈을 맡겨 놓으시면 그에 대한 대가로 4%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연 4%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들어간 100만 원은 1년을 채웠기 때문에 4%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이 되죠. 그래서 4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들어가는 100만 원은 11개월밖에 안 됐죠. 그래서 4%가 다 안 되고요. 대략적으로 한 36,000원만 이자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월 달에는요, 또 100만 원 들어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더 조금 들어가 있었죠. 10개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마찬가지겠죠. 32,000원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쭉 들어가서 마지막에 받게 되는 이자는 3,200원을 받게 됩니다. 예, 이게 우리가 받는 이자죠. 자, 그럼 이걸 다 더해 봤더니 이게 얼마? 26만 원 정도가 됩니다. 26만 원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또 세금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공짜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 떼고 나면은 실제로 받게 되는 이자는 얼마냐면은 2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들어간 총 원금,
아까 우리가 처음에 48만 원 일지 알았는데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닌 이유는 이거고요. 실제 받는 이자는 이겁니다. 근데 내가 총 들어가 원금이 얼마예요? 1200만 원이죠. 1200에 22만 원은 몇 퍼센트냐면은 1.8%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정리가 좀 되시죠? 적금 4%짜리는 실제로는 1.8%짜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목돈을 한 방에 탁 집어넣고 그냥 쭉 세월이 지나서 이때 탁 꺼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처음에 들어간 목돈이 이 3% 이자를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진짜 받게 되는 이자도 그냥 똑같아요. 3%입니다. 그럼 우리는 목돈이 있으면 이율 높은 적금을 가입해야 돼요. 이율이 좀 낮더라도 예금을 가입해야 돼요. 예, 예금을 가입하는 게 더 잘하는 저축 방법이다라고 보여지시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관리할 때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적금 얘기를 좀 한 김에 좀 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적금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적금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사실은 좋다, 나쁘다를 떠나야겠죠. 예, 왜냐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안 좋을 수 있는 적금의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요거 좀 이쪽으로 옮길게요. 1년 동안 받게 된 이자가 1.8%였어요. 4%일 경우에. 예, 4%일 경우에 1.8%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거 없죠? 예, 이런 거 없죠? 다 2%죠? 2%나 1.8% 이렇게 받게 되는데 1.8% 이자를 내가 받을 동안에 뭐가 올라가요? 예,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보통 3%, 4% 올라간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냥 오늘은 좀 편의상 4%라고 얘기를 할게요. 같은 짝수로 맞춰서. 자, 1년 동안 내가 받은 이자가 1.8%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올라간 물가는 4%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2.2%의 저축이라는 거죠. 자, 이 얘기가 어떤 거냐면요. 오늘 제가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5,000원짜리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커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를 내년에 또 먹어야겠다 싶어서 그 돈을 안 쓰려고 5,000원짜리 한 잔을 서랍 속에 싹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고 1년이 지나서 5,000원짜리 꺼냈어요. 커피를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5,000원짜리를 내밀면서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왜 없습니까? 저는 5,000원짜리 먹으려고 5,000원짜리 준비했는데 저번에 커피를 안 줍니다. 왜? 커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내 5,000원은 그대로 있지만 커피 가격이 그대로 있질 않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먹었던 새우깡, 짜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20살 때 영화표, 극장 가서 영화 한 편 볼 때 5,000원이었었거든요. 지금은 9,000원, 10,000원씩 하고 있죠. 저 어릴 때 구구콘 한 해 500원이었었거든요. 지금 얼마인가요? 2,500원인가? 2,000원인가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올랐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물가는 계속해서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 5,000원짜리는 가만히 있는 커피값이 올라갑니다. 자, 그럼 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죠. 이게 바로 실질가치, 실질금리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내가 5,000원짜리 커피를 먹으려면 이 5,000원짜리 한 장을요, 서랍 속에 넣어 놓을 게 아니고 커피값이 올라가는 것만큼 내 5,000원짜리를 다른 곳에 넣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옛날에는 은행이었었죠, 사실은.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이자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높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사실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물가 올라가는 것보다 은행 이자가 훨씬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적금만 부어도 누구나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축을 하시던 시대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도 이제는 드디어 투자의 시대, 재테크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금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적금을 가입을 해가 1년 후에 쓸 돈을 모으신다, 2년 후에 쓸 돈을 모으신다, 그럼 1년, 2년 동안 물가가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져야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때는 안정적으로 내 목돈을 만들기 위해 안정적으로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적금이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겠지만 내가 5년 후에 쓸 돈, 10년 후에 쓸 돈, 또는 연금이라든지 창업자금, 훗날 쓸 돈, 이런 것들은 적금을 하면 할수록 계속 돈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더 무서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은행 이자 뭐예요? 단리일까요? 복리일까요? 단리죠. 단리입니다. 물가 올라가는 거 단리일까요? 복리일까요? 복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사채 쓰신 분들 되게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이자만 갚아도 끝이 없죠. 그게 왜 그래요? 사채 이자는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단리는 우리가 받는 은행 이자고요. 복리가 바로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갭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쓸 돈을 모을 경우에는 적금을 가입을 하고 적금을 활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잘 하실 수 있는 건데 좀 더 오랫동안 애들 학자금, 노후자금, 주택마련자금 이런 거 준비하실 때는 적금이 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적금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원금 보장이라는 장점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이자가 낮다 보니까 물가를 따라가지 못한 단점도 있구나라는 정도는 알고 있으시면 도움이 되실까 싶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적금 이자가 반토막 나는 거, 그리고 적금의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는, 그러면, 적금 안 하고 만약에 5년 후에 쓸 돈, 10년 후에 쓸 돈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거는 이제 저축에서 투자로 좀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음번에 제가 또 재밌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